네, 다시 2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온화 에너지 1, 이온화 에너지 2, 3, 4, 5, 6 이렇게 쭈르륵 나오면서 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의 경계를 보면 이온화 에너지 경계를 확인해 보면 이온화 에너지 경계가 뚜렷하게 확 증가하는 것이 4번에서 5번 사이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뭐 2주기, 3주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온화 이 원자가 이 원소가 결국에는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4개의 전자를 다 이탈한 다음에는 이제 주기가 바뀌어서 더 이제 단단하게 결합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깥에 전자가 4개 있는 거 생각해 보면 바로 생각나는 게 탄소죠. 탄소가 이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Si 또 그 바로 밑에 주기율표상에서 탄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4개 있을 때 어떤 건지 모르겠죠. 어떤 건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 두 가지 원자가 산화물로 표현될 때는 만약에 탄소라고 생각했을 때는 탄소 O2, CO2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번은 염화 암모늄의 농도가 주어지고 수용액의 pH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염화 암모늄의 pH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런데 NaH4Cl 이 염화 암모늄이 결국에는 물에 녹으면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Cl 염화 이온은 결국에는 구경꾼이 되겠죠. 구경꾼이 될 테고 결국엔 이 아모늄 이온이 산화로 작용하면서 H 플러스를 내놓을 텐데 문제에서 나오는 NH4 플러스 이온화 상수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크기를 보았을 때 엄청 작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약산이겠죠. 약 산인 걸 알 수 있어요. Ka가 작으니까. 그러면 K가 작으니까 약산인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공식을 써도 되겠죠. 뭐 H의 농도는 공식이라기보다 뭐 약산일 때 엄청 약산이고 근사가 될 때 H의 농도는 루트 C 곱하기 KA 이런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평형상수 K에 대한 이제 그냥 순수하게 그 정의 그대로 이용해서 쓰는 거죠. 초기의 농도 0.1 농도가 0.1몰 농도가 H 플러스 그 다음에 NH3 이게 6.4 곱하기 C의 마이너스 10승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H 플러스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H 플러스를 X로 놓는다면 이 NH3도 X가 될 거예요. 결국 똑같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식을 정리하면 X제곱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거고 결국 X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될 테죠. 그러면 이제 pH 정의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이 되니까 이걸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값을 넣어주면 6 마이너스 로그 8이 될 텐데 6 마이너스 로그 8이 될 텐데
문제에서 로그 2는 0.3으로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8은 로그 2의 3승이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0.3이 되겠죠. 그럼 여기 6을 빼주면 답은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공식을 써서 풀거나 제가 지금 풀었던 k a 값 평행상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산이기 때문에 아까 왜 약산을 강조했냐면, 사실은 0.1 농도에서 x만큼 해리되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데 엄청 작게 해리될 거잖아요, x가. 그래서 결국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x가.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해주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고요. 네. 아마 지금 제 이 공식으로는 풀지 않았으니까 공식에다 대입하신 다음에 똑같이 pH 정의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로 계산을 해 보시면 아마 1번으로 똑같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23번은 A에서 생성물로 가는 반응, A에서 생성물의 속도 법칙은 A의 농도에 대하여 2차 반응이다. 피트나 그런 시험에서는 보통 2차 반응이라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그래프나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문제를 주죠. 하지만 이 편입 기출 문제에서는 아예 2차 반응이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2차 반응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뒤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분 속도 상수 적분 속도 상수식을 쓰면 2차 반응에 대한, 그러니까 속도식을 쓰면 a분의 1 kt 플러스 초기 농도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무슨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면 반응이 10% 진행되는데 20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속도 상수를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0%에서 진행되는데 몇 초 걸리는지는 또 대입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보면 10% 진행됐다고 하였기 때문에 A에다가 10% 진행됐기 때문에 얼마를 써야 되죠? 반응이 10%지니까 90% 남은 거겠죠. 90% 남은 거니까 10분의 9 A0를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넣어줘야 되니까 애초에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분모는 여기 밑에 10이 분모에 있던 10이 분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9A 이렇게 남게 되고 우변에 있던 이 값이 좌변으로 이항해서 빼주고 K 써주고 20초 걸렸다. 그러면 이제 K 값이 나오게 되겠죠.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통분해서 9분의 9 써주면 9분의 A0 1 9분의 9 A0분의 1은 K가 나오고 20을 나눠주니까 좀 늘려서 곱하기 20 이렇게 나오네요. 속도 상수가요. 그럼 속도 상수를 쓰고 다시 값을 이제 써야 되니까 90% 진행됐다고 했을 때는 이 A에 뭐 얼마가 들어가죠? 90%니까 10분의 1이겠죠. 10분의 1이니까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써버리면 A0분의 1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까 90%니까 10분의 A0가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분모에 있던 10을 분자로 올리고 A0분의 10 맞죠? 그 다음에 빼기 원래 초기에 있던 A0 써주고 그 다음에 속도상수 구한 거 180 A0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시간 t. 그럼 t만 구하면 계산이 끝나죠. 그러면 A0분의
9는 180 A0분의 1 t를 구해야 되니까 A0 없어지고 180을 양변에 곱해주면 180 곱하기 9는 t 900 720 1620이 나오면서 답이 가장 유사한 건 3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분명히 2차 반응은 뭐 n에 대한 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뭐 몇 %다 그리고 몇 초 걸렸다 이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되지만 1차 반응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그 ln에 대한 값도 아까 이 로그 2처럼 여기 나온 로그 2가 0.3이다 주어진 것처럼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0차, 1차, 2차 말하면 0차, 1차, 2차에 대한 속도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암기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번인데요. 24번은 이제 전체 반응 나오고 각 단일 단계가 나오면서 반응 속도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더했을 때, 다 이 단계를 더했을 때 전체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론을 배웠다면. 그러면 2단계는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데 2단계의 물음표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존재하고 있는 거는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걸 다시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거죠, 만족하고 있는 건. 그러면 지금 우리는 H2가 하나 부족하고 좌변에서 우변에서는 물이 하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이 보이죠? 여기 지금 쓸모없는 거, 여기 쓸모없는 거. 그럼 쓸모없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쓸모없는 거 바로 중간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간체는 바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도록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간체를 혹시 넣어보자. H2O2 이렇게 넣어보자. 그러면 없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 단계 세 번째 단계 3에 있는 이 중간체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생성물 쪽에 넣어보자. 그리고 원자의 개수를 비교해 봤을 때 원자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H2, H2, O 2개, O 2개, 질소 2개, 질소 2개, 질소 2개. 다 맞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반응이, 이 모습이 그냥 단계 2의 반응이겠죠. 단계 2의 반응이겠죠. 그리고 이제 속도 결정 단계가 여기 2단계가 느린 속도 결정 단계일 때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 느림이라고 말해주면 이 느린 곳이 속도 결정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느림, 이 곳이 속도 결정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H2와 NO의 농도를 각각 2배로 했을 때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K가 예를 들어서 반응 속도가 만약에 K 곱하기 H2의 농도 곱하기 NO다. 이렇게 된다면 각각 2배씩 되는 거겠죠. 2배씩 돼서 속도는 4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이. 하지만 수소 농도의 제곱배다. 그러면 여기가 4로 바뀌고 2로 그대로 곱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면 8배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속도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식을 찾아야 되는데 단계 1에 있는 중간체 속도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2단계의 속도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2단계 속도식은 K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N2O2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속도식의 중간체가 있잖아요. 이 중간체는 없어지는 친구인데 생성되고 나서 없어지고 반응 중간에 사라지는 친구인데 이게 속도식에 들어가 있으면은 속도를 계산하기가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건데 속도를 딱 그 구하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 넣어주는 화합물을 바꿔줘야 돼요. 수소나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수소 분자나 이 NO 분자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단계 1번을 보면 평형이죠. 빠른 평형.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평형상수. 빠른 평형이니까 얘도 평형상수가 있겠죠. 평형상수는 NO 분의 N2O2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평형을 이뤘잖아요. 평형을 이뤘다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의미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거니까 이거를 또 표현해 보면 얘를 나눠주게 되면 위로 이걸 나눠줘서 계산을 결국 해주면 역반응 속도 상수 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는 NO의 제곱분의 N2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위에 제가 써준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죠? 그러면 K-1 역반응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 속도 상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N2O2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만 남기고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해 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계산은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N2O2는 K 역반응 속도 상수 그 다음에 NO2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속도 상수식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도 상수식을 한번 아까 예시를 썼던 거 지우고 써보면 이 반응의 속도식은 1 빼먹었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배씩 증가한다고 했을 때 수소는 그냥 2배지만 NO는 2배를 해주면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 4배가 되고 총 속도는 8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반응 속도가 8배가 증가하니까 답이 3번. 네, 문제에서 제가 써드린 이런 속도 상수들도 문제를 푸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속도 상수를 바꿔서 보기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이렇게 써야 맞는 건데 이렇게 썼다거나 이렇게 쓰면은 틀린 거죠.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답은 풀었고 그래서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분자도의 개념이랑 그 다음에 중간 생성물, 중간체, 그리고 촉매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들도 각각 추가적으로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도라는 개념은 전체 반응에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찾아보시고요. 분자도는 단일 단계 반응에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이것도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촉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여기는 이 문제는 촉매가 없는데 촉매가 어떻게 돼야 촉매인지 또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문제, 여기 기억이 나오고 여기 니은 나왔을 때 기억과 니은은 뭐 촉매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뭐 기억과 니은은 중간체다 이러면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촉매의 정의를 이제 알고 있다면 뭐 처음에 넣어줬고 반응한 다음에 뭐 갑자기 없어졌을 수도 있고 없어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생성되는 거. 어쨌든 처음과 끝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뭐 촉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걸. 그리고 또 한번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 풀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번 여기까지 하고 이제 25번을 풀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식을 보면 산화환원 문제인 걸 알 수 있고 산화환원인 문제이면서도 이 전화를 맞추면서 문제를 푸는 걸 이제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산화환원 문제 풀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산화수로 알아야 되는데 산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망간은 플러스 7. 그리고 산화수 규칙에서 수소가 산소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산화가 되는 거 그리고 환원이 되는 거를 보면 망간 친구는 지금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환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화되는 건 뭘까요? 산화되는 거는 이 산소가 지금 0으로 바뀌었으니까 0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산화되고 있다. 그래서 산소는 산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의 반쪽 반응 맞추고 산화의 반쪽 반응 맞춰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 식을 구하면 그 개수들이 다 맞춰. 이 식을 구하면 개수들이 다 맞춰지겠죠. 그럼 이제 저는 환원 먼저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원은 여기 지금 NO4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망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전자를 저는 먼저 그냥 맞춰줘요. 전자를 맞춰주면 전자가 지금 여기 플러스 7이니까 플러스 2고 그러면 5개의 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5개의 전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는 망간이 있고 여기 망간이 있는데 여기 산소가 없잖아요. 여기는 산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맞춰주면 물로 맞춰줬을 때 4H2O 이렇게 맞춰주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산소를 맞췄더니 또 수소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소를 맞춰주면 8H 플러스 이렇게 맞춰준 이유는 여기에 산성인 이유도 있어서 산성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성 용액이라고 해서 H 플러스가 남을 수 있도록 H를 만들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OH를 더하면서 우변에 OH가 남도록 하는 염기성 용액에서의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산성이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원자들이 개수가 맞는지 파악을 해주면 망간 1개씩 있고요. 산소 4개 있고요.
수소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균형 맞춰야 되겠죠. 전화균형도 만나 볼게요. 플러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러면 총 플러스 2죠. 그럼 우변도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왕관 플러스 2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2. 서로 맞다. 아, 맞네요. 확인했네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구한 이 반쪽 반응식에서 환원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워주게 되고, 그럼 이제 산화 구해야 되겠죠. 산화는 아까 뭐라고 했죠? H2O, O2. 이게 뭘로 된다? O2로 된다. O2로 되는데 아까 전자 먼저 맞춰줬죠? 전자 먼저 맞춰줬을 때 산소가 마이너스 1, 이 두 개 있으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고 전자가 두 개 필요한 거고, 이 친구 산소는 전자가 0이었으니까 전자가 두 개 필요하다고 말해줬고, 그 다음에 수소를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원자 맞춰줬잖아요. 위에서는 산소로 맞춰줬지만 여기서는 수소가 없으니까 플러스 H를 해줘야 되고, 몇 개냐면 2개. 그러면 다 원자들의 그 숫자는 다 맞춰졌으니까 전자 그 전기적 그 총합이 맞는지 체크해주면 여기는 0이 나오고, 여기도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 여기도 0. 그럼 0, 0이니까 여기도 다 끝났네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를 총 맞춰서 소거해줘야 되겠죠. 여기 양변에 전체 2를 곱하고 여기 양변에 전체 5를 곱해서, 왜 2랑 5를 곱하냐면 결국에는 이 전자를 소거해줘야 되거든요. 이 전자를 소거해주기 위해서 2를 곱하고 5를 곱해서 12의 전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맞춘 다음에 더해주면 전자는 소거되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 맞게 구했기 때문에 전체 반응식은 쓰지 않고 그 각각 필요한 부분만 이제 찾아서 넣겠습니다. 2를 곱했으니까 여기 앞에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A는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H2O2 앞에 5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B 두 개 더하면 답이 4번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가 다 전자수랑 원자수랑 다 정기적으로 그 총량이랑 다 맞췄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틀렸으면 이 답이 틀린 거예요. 근데 검사를 했을 때 다 맞았으니까 굳이 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5번 이 문제 피트 기출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그래프랑 나왔기 때문에 아주 정답률이 낮았고, 산성용액에서의 개수를 맞추는 것도 있었지만 문제가 어려웠던 게 중성에서도 맞추는, 용기성에서도 맞추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서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심지어 피트 기출에도 사용된 개념이다. 네. 그리고 이제 26번을 보면은 26번은 가장 불안정한 물질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분자가 가장 불안정한 건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걸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그 다음에 뭐 공명이라든지
공명의 유무를 보겠죠. 공명의 유무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전하의 크기. 공명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안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화도 너무 크지 않고 작은 전화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CO는 탄소가 4개, 탄소가 6개. 그러면 결합 주고 2개 뺐으니까 8개 남는데, 산소 6개, 탄소 2개 주면 이제 10개가 됐죠, 총. 근데 이제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CO 이렇게 나오게 되죠. 탄소에 산소에 플러스 1이 걸리면서 좀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옥텟은 만족하고 있네요. 옥텟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NH3 이거는 뭐 그려볼 필요도 없죠. 옥텟 다 만족하고요. 오존도 저번에 그렸죠. 저번에 그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왜냐면 6, 3, 18이니까 여기 8개, 여기 8개, 여기 2개.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옥텟을 다 만족하면서 형식 전화만 형성되고 있네요. 생기고 있네요. 그럼 NO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느낌이 오죠. N은 5개고 산소는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NO 그리면 마이너스 2 9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면 형식전화 없고 뭔가 안정한 것 같지만 어디에서 지금 조건이 위배되죠? 옥텟이 만족을 못하고 있죠. 네. 왜냐면 지금 숫자를 세우면 1, 2, 3, 4, 5, 6, 7 7개예요. 7개.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고 있지 않아서 되게 불안정하다. 또는 뭐 하나 더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 더 줘버리면 뭐에 위배가 되냐면 이미 8개를 초과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3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8개를 초과한 상태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8개를 초과할 수 없고 2주기라서 8개를 초과할 수 없고 옥텟을 만족하지 못한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을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번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죠. 27번 이 문제는 그 광전 효과에서 이온화 에너지 언급했을 때 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가 1등, 2등, 3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더 떼어내려면 더 낮은 파장이 필요하다. 더 짧은 파장이 필요한 게 더 짧은, 그 다음에 적당히 짧은, 이런 광전효과 설명하실 때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1번 읽자마자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RB가 아니라 리튬이다. 그리고 2번 화합물의 수소는 음이온 형태이다. 이건 유기화학을 하시면 아실 텐데 얘가 이제 H-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얘를 보면 H-라고 이제 떠오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물질은 리튬이다. 전기 음성도의 경향성은 위로 올라갈수록 오른쪽 갈수록 크죠. 그러니까 얘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리고 1족 금속이잖아요. 알칼리 금속에 물에 넣으면 모두 수소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수소를 발생시키죠. 네, 그러면서 수소를 발생시키면서 일조 금속을 물에 넣으면 염기성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 3번도 맞는 말, 2번도 맞는 말, 1번은 처음부터 틀린 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28번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 소량의 촉매를 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촉매가 있을 때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열은 촉매가 없을 때 단위 시간당 생성의 열보다 증가한다. 촉매는 그 반응열을 변화시킬 수 없죠.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처음 촉매가 없을 때 이 상태라면 촉매가 있을 때 대충 그려본다면 얘는 초록색은 촉매가 있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촉매가 있을 때 없을 때나 똑같이 이제 이 반응열의 크기 차이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kg 줄이다, 키로 줄이다, 100kg 줄이다. 네, 했을 때 촉매가 넣어주면 이제 반응이 빨리 진행될 테니까 빨리 진행되고 열은 똑같을 테니까 뭐 촉매가 없을 때는 이 반응은 10초 걸린다. 그랬을 때 촉매가 있을 때는 이 반응이 5초 걸린다. 했을 때 똑같이 10초에 100kJ, 5초에 100kJ, 얘는 1초에 10kJ, 얘는 1초에 20kJ. 어느 게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증가를 하겠다. 그 다음 이제 나번을 보면 촉매 유무에 상관없이 반응 중 생성되는 열의 총량은 동일하다. 이게 또 맞죠. 그 다음에 촉매가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맞는 보기. 그리고 엔탈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리고 이제 29번을 풀어야 되는데요. 29번은 수소의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소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럼 델타 H가 음수가 나올 거고 엔탈피가 음수. 그리고 엔트로피는 지금 이 두 개의 기체 분자, 한 개의 기체 분자가 두 개의 기체 분자로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엔트로피도 음수. 답은 4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드디어 벤조산의 유기산이라고 했는데 이제 벤조산의 산성을 비교하는 거죠. 산성. 여기 지금 메틸기는 EDG 그룹. 그리고 여기 NO2는 EWG 그룹. 물론 카르복실기가 산소로 수소가 나가면서 이 상태가 될 텐데 이 음이온이 공명군을 통해서 이 벤젠고리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벤젠고리까지 오면 더 많은 영향을 줄 텐데 벤젠고리까지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단순히 이것들의 작용기만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게 결국 음이온이니까 음이온을 잘 당길 수 있는 EWG가 안정하니까 안정하면 잘 생성된다는 거죠. 잘 생성된다는 거니까 이 다가 가장 큰 강산. 그리고 EDG는 전자가 생기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얘는 전자를 줘야 되는데 여기 전자가 있으면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가
가장 약한 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나다를 찾으면 답은 3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화학을 보면은 이 위치 말고 이 위치에서도 영향을 주는 이 작용기 그룹에 따라서 이 지금 이 위치에서도 영향을 주는 게 또 책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카르복시기가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뭐 OH나 이 위치에서 뭐 EWG나 여기에서의 뭔가 또 작용들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OH가 여기 달려 있다면 이 OH로 봤을 때 여기서는 EDG 이제 분명히 EDG 그룹인데 OH가 여기 있으면 이 CO-가 생성될 때 여기서 또 수소와 OH-의 상호작용으로 안전해진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자리마다도 한번 작용기에마다도 이 카르복시기에 대한 이 벤조산 유기산에 대한 어떤 영향들도 한번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마치겠고요. 네, 뭐 되게 좀 허접한 해설인데 또 계속해서 올릴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봐주셔도 되고, 또 만약에 제가 푼 건 저도 해설이 있거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풀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너 이상하게 풀었어, 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에 대한 내용들도 언제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읽고 최대한 확인하는 시점으로부터 빠르게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